지연은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 집안이 가장 조용해지는 그 시간에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자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켜고 물을 올렸어요. 커피를 내리는 순서도 늘 같았고 컵을 내려놓는 자리도 늘 같았어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사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지연은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늘 하던 일이었죠. 통장 앱을 열자 익숙한 숫자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어요. 공과금, 카드값, 대출 이자. 이번 달도 빠듯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어요. 그러다 지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찍힌 이름 하나 때문이었어요. 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자동이체라는 글자도 함께 보였죠. 이미 알고 있던 내역이었는데도 그날따라 눈을 떼기가 쉽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금액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어요. 지연은 처음을 떠올려 봤어요. 남편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날이었죠. 어머니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 잠깐만 도와주자는 말. 그때 지연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금액도 크지 않았어요. 한 달 생활비 정도였고 지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꼈죠. 하지만 그 잠깐은 어느새 몇 년이 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아래로 천천히 내려봤어요. 지난달, 그 전달, 또 그 전달까지. 숫자는 조금씩 커져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이어서 더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변화였죠.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지만 그날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른을 도와드리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 지연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여 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지연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생활비까지. 달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디를 줄여야 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가끔은 자기 옷 하나 사고 싶어도 다음 달로 미루며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보는 일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누굴 원망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이 마음에 남았어요. 지연은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늘 말수가 적고 괜찮다는 말만 하시던 분. 돈 이야기는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던 분이었죠.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 상처가 될까봐, 혹시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그렇게 지연은 마음속 말을 계속 미뤄두었어요. 그날 아침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였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입안에서 몇 번이나 말이 맴돌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통장은 분명 지연의 것이었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점점 지연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 조용한 불안이 언젠가는 말을 하게 만들 거라는 걸 지연은 마음 한켠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고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은행입니다.
지연 고객님 맞으신가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상담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늘 들어오던 특별할 것 없는 안내 말투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듣고 있었어요. 고객님 계좌 자동이체 내역과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답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다음 말에서 지연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순자 고객님 명의 계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어머니 이름이 다시 나왔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냥 확인 전하겠거니 하며 가만히 들었어요. 기존에 알고 계신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하나 더 확인되어서요.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계좌라는 말이 귀에 걸렸거든요. 다른 통장이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물었어요. 네. 현재 고객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순자 고객님 명의 어계좌로 이체된 뒤 다시 비계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직원의 설명은 차분했고 말도 또렷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말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닌 건가요?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린 뒤 다시 설명했어요. 구조는 문제가 없고 불법도 아니지만 장기간 자동이체가 이어지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전화를 듣는 동안 지연은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통장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보다 굳이 한 번 더 거치게 만든 이유가 지연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에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부엌 의자에 앉은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생각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걸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숨겨졌다는 느낌이 지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어요. 지연은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늘 조용했고 필요한 말만 하던 분.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혹시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감정이 앞설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지연은 계속 그 통장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놓지 못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그 설명이 자꾸 떠올랐죠. 그 전까지는 참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건 더 이상 혼자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연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또렷한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얼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지연을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 들었던 은행 직원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통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 돈이 한 번 더 거쳐간다는 구조.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다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순자 어머니는 늘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웃어도 소리 없이 웃었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죠.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그 말은 지연에게는 배려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깊이 묻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시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었죠. 남편 영수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아버지가 일찍 가셨다. 그 정도만 말했을 뿐이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담담했고 힘든 기색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지연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렵다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죠.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영수였어요. 엄마가 요즘 좀 빠듯하대. 내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조금씩 보내면 안 될까?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자동이체가 처음 시작되던 날도 지연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통장 번호만 적어줬어요. 손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죠.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것도 미안한데 무슨 말을 더 하겠니? 그때 지연은 그 말을 그냥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 그때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던 모습, 말을 아끼던 목소리. 혹시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유독 피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이번 달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게 있어 보여도 늘 괜찮다로 끝냈죠. 그런데도 통장에서는 조용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지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정말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어른의 선택이었던 걸까? 지연은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말하지 못한 마음, 오해, 그리고 쌓여있던 시간의 문제였죠. 그날 밤 지연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혼자서 끌어안고 참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묻고 누군가는 말해야 비로소 풀릴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지연은 마음 깊이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 결심은 아주 크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도 지연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밥상을 차리면서도 생각은 자꾸 다른 데로 갔고 국을 끓이면서 불을 조절하는 손길도 평소 같지 않았죠. 남편 영수는 늘 그렇듯 퇴근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오늘 좀 늦었네. 지연은 짧게 그렇게 말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같은 평소의 말들이 오갔지만 그날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지연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지금 말해도 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마음이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때 영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먼저 말했어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다며. 지연은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남편의 표정이었죠. 응.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통장 말이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래. 영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고 곧 웃음이 사라졌죠. 지연은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한 통장을 거쳐 다시 다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구조까지요. 영수는 말없이 지연의 말을 들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중간에서 멈춰 있었죠. 그건 나도 몰랐어. 영수는 낮게 말했어요. 엄마 통장은 하나인 줄 알았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더 헷갈렸어. 잠시 식탁 위에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만 집안을 채웠죠.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조만간. 영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말이 마냥 든든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더 일이 커질까봐, 시어머니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먼저 앞섰죠. 그냥 조심해서 말해줘. 지연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들로서의 마음과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온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말을 많이 나눈 것도 아닌데 집 안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지연은 괜히 말한 걸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이 변화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은 누구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날 혼자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말이 나오는지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영수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운전대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죠. 괜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집은 늘 그랬어요. 크지 않은 공간에 필요한 것만 놓여 있고 쓸데없는 물건 하나 없이 정리된 집. 그 모습이 그날은 조금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로 말했어요. 왔냐?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어색함이 섞여 있는 걸 영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은 어땠는지, 몸은 괜찮은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영수의 손은
계속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무슨 일 있지? 어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에 가까웠어요. 영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통장 얘기 좀 하려고.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어요. 무슨 통장? 어머니는 짧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경계가 느껴졌죠. 영수는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통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 돈이 한 번 더 거쳐간다는 구조까지. 말을 하는 동안 영수는 어머니 얼굴을 계속 살폈어요.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그 침묵이 영수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묻니? 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그 말에는 서운함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의심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영수는 급히 말을 이었어요. 그냥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말했어요. 너희가 알 필요는 없다.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 이건 지연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우리도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마치 오래 참아왔던 숨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처럼요. 말하면 너희가 더 불편해질까봐 그랬다. 괜히 마음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기보다는 억눌린 느낌에 가까웠어요. 어머니는 그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하자. 그 말만 남겼죠. 영수는 그 집을 나서며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과거의 문이 조금 열리긴 했지만 아직 안쪽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영수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혼자 감당해 온 시간과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영수는 어머니 집을 나와서도 차 시동을 바로 걸지 못했어요.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둔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죠. 방금 전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묻니?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았어요. 책망처럼 들리기도 했고 사실은 더 묻지 말라는 부탁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영수는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낼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지연을 마주해야 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던 기억, 어머니가 울음을 삼킨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강해졌어요. 아니, 강해진 척하며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 걱정이나 해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는 걸 영수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것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 했던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을지도 몰랐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엄마로서의 자존심, 그 두 가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얼굴 하나가 자꾸 떠올랐어요. 지연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을 얼굴. 괜찮은 척 하면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던 모습. 자신은 그 변화를 왜 그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사정이 이해된다고 해서 지연의 마음까지 지워질 수는 없었어요. 그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영수는 바로 내리지 못했어요. 집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괜히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을 해야 했어요.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피하지 말자. 현관문 앞에서 잠깐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어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영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영수는 더 미안해졌어요. 어땠어? 지연이 먼저 물었어요. 차분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영수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영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게 그냥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영수는 어머니 집에서 느꼈던 분위기, 말을 피하려던 태도, 눌러 담긴 감정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마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 도움받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해하려는 마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얼굴이었죠.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기까지 온 걸 난 정말 몰랐어. 그 사과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지연은 그 말이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는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는 영수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뵐게. 지연의 말에 영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지연이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죠. 괜찮겠어? 영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말에는 단단한 결심과 함께 조심스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더 말리지 않았고 그 대신 짧게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 그 한마디가 걱정이라는 걸 지연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차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신호에 멈출 때마다 마음이 다시 흔들렸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정리했죠. 원망처럼 들리지는 말자. 왜 그랬냐고 몰아붙이지도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억울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지연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갔죠. 그래도 이건 해야 할 말이야.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끼고 있는 얼굴이었죠. 왔냐?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자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차를 따르는 소리만 작게 울렸죠. 지연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통장 얘기 때문에 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화내려고 온 건 아니에요. 지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냥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꽤 길게 느껴졌죠. 지연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 거면 그냥 말씀해 주셨어도 됐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죠. 지연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다려야 할 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숨을 삼켰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어요. 원망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알고 싶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여는 모습이 쉽지 않은 결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처음 흘러나왔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결심처럼 들렸어요. 지연은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묵직한 감정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문 하나는 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겠다고 마음은 먹은 듯 했지만 첫 문장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죠. 지연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고 지금은 묻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시어머니는 길게 숨을 한번 내쉰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가시고 나서 말이다. 그 말이 나오자 영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로 향했어요. 아들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길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 연금도 조금 나오고 아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손마디가 굳어 있는 모습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 아프면 병원비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엔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싫었다. 아들한테도 그렇고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그랬다. 그 말에는 미안함과 자존심이 함께 섞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두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마 직접은 말을 못하겠더라. 영수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활비를 조금 도와준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받고 싶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음을 다시 다잡듯 말을 이어갔어요. 내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한테 기대서 산다는 게 너무 또렷하게 보일 것 같았다. 나 스스로도 그 사실을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이제야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 마음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한 번 더 거치게 하면 나 자신에게도 그 현실을 조금 멀리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흐트러지지는 않았어요. 울음을 억지로 참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 나도 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 말은 자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그랬다. 특히 너 지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이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괜히 며느리한테 짐 얹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에 가까운 고백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한 건 아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무리했어요.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분명히 내 잘못이다. 그 한 문장이 집안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어요. 말하지 않았던 시간이 비로소 말을 얻은 순간이었죠. 지연은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수는 어머니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진실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진실은 서로를 밀어내기보다는 이제야 마주보게 만드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말을 다 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아직 남아있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그 눈빛을 보며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잠시 흐른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너희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다. 그 한마디에 영수의 어깨가 조금 굳었어요. 본능적으로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다. 시어머니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빚이 있었다.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빚이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커졌죠.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이 반응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 내 형편으로는 혼자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돈이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은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자식 짐 되는 걸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니까. 그 말에 영수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어요. 말없이 일만 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정리했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고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버거웠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빚이 완전히 끝난 건 얼마 안 됐다. 그동안 생활이 더 빠듯했던 이유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과 서운함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무겁게 느껴졌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니까 끝까지 엄마이고 싶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선택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을 더 내어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그만 숨기고 싶다. 나도 이제는 도움받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 같다. 그 말은 포기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버틴 사람이 처음으로 내놓는 용기처럼 들렸죠. 지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 한 문장에 집안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연은 감정을 억누르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대로 말했어요. 돈이 아까웠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죠. 도와드리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도 왜 그런지는 알고 싶었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고 핑계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연이 견뎌온 시간의 고백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 짧은 인정이 세 사람의 마음을 한꺼번에 흔들었어요. 그 순간 이야기는 가장 깊은 곳에 닿았고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말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서로를 더 멀리 밀어낼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함께 갈지. 세 사람은 조용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이야기가 끝났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지연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죠. 미안하다. 길지 않은 말이었고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단단한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다 이해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셨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지연에게는 충분했죠. 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자.
힘든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번엔 버티는 숨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숨이었죠. 그래,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통장은 정리하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너희 마음 쓰이게 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같이 얘기하면 돼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젖었어요. 울음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감정이 올라와 있었죠.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세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통장은 투명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말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도움을 받는 대신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연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돕겠다고 말했어요. 완벽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서운한 날은 생길 거고 말이 엇갈리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날 이후로는 아무 말 없이 혼자 견디지는 않기로 세 사람은 마음을 모았어요. 집을 나서는 길, 지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고 빛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죠.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편한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조금씩 이해해가는 사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지연의 등을 한번 아주 조용히 토닥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제는 기대도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숨기던 말은 줄어들었고 피하던 시선은 조금씩 마주치게 되었죠. 그 변화만으로도 이 집에는 충분히 따뜻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